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차트입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18년도 10월 2일에서부터 2018년 12월 24일, 그러니까 약 두 달에서 두 달이 좀 넘죠. 약 세 달간의 상황입니다. 보통 연말에는 증시 랠리라고 그래가지고 산타 랠리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상승을 해왔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8년도에는 굉장히 안 좋았었죠. 이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보면은 10월, 그러니까 한 3년 전 이맘때죠. 10월에서부터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총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20%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8.88% 나오는데 거의 20% 가까운 하락을 보여왔고요. 석 달간 이렇게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이거를 겪지 않으신 분들은 이때 상황을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3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차트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약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그 이전 전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역배열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역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닥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거래량이 터집니다. 장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하락 매물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공포에 질린 매도세와 싸게 사겠다고 들어와는 매수세가 충돌하면서 거대한 거래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거래량으로 차츰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서 피크를 찍죠. 그러면은 이제 팔 사람은 다 파는 겁니다. 여기 미수를 쓴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금사정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항상 이렇게 저점을 깨버리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반등,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 나타났죠. 이거는 이제 말아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항상 있어 왔는데 이것마저 깨버릴 때 사람들은 투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급락을 맞이하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 구간입니다.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이때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대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은 다 팔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매도세가 부족해지면서 이제 사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츰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락장이 언제였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차트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은 곧바로 반등해서 계속 박스 형태로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3개월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횡보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이건 2018년도였고요. 자, 2019년도 상황입니다. 2019년도 상황에서는 계속 잘 올라가다가 2019년도에 한 2개월간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작 8% 정도 하락을 하고 곧바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량 거래량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팔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밀어 올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죠.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팔 사람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매도할 사람은 없고 사려는 사람밖에 없는 상황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급반등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가다가 여기에 또 이제 하락이 나타나죠. 자, 하락이 나타나고
또 거래량이 나타나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횡보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루한 장세가 또 3개월이 있었고요. 근데 결국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2019년 한 해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2018년, 2019년 이렇게 계속 상향하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이 2020년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유념히 보셔야 되는 게 점점 상승 곡선이 가팔라집니다. 약간 과열된다는 느낌이죠.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상승 곡선이 가팔라집니다. 근데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가팔라진 만큼 떨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때 이제 코로나가 닥쳤죠. 코로나 직전까지 아주 좋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패닉이 오게 되죠. 그때 상황을 잘 보시면은 불과 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약 18%, 19%나 상승을 합니다. 급상승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짧은 기간 안에 한 20% 가까이 급상승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때 심리를 말씀드리자면은 기다린 횡보 기간 끝에 이제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응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그 상승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확실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아, 이거는 계속 상승하겠구나.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몰리고 더 몰리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급상승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가파르게 급상승하는 상황이죠.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올라갈 것까지, 그러니까 급상승한 이렇게 탄력이 매수에 탄력이 붙지 않다면은 이러한 각도로 이렇게 쭉 올라갈 것을 지금 이렇게 기간을 땡긴 겁니다. 여기 있어야 될 게 이 정도에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피로감이 생기고 게다가 또 악재가 겹치게 되죠. 항상 악재는 있어오지만 이제 이런 때 악재가 더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무렵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고 개파락, 이 개파락 굉장히 중요한데요.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개파락, 이렇게 거대한 개파락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제 하락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파락이 두 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이제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예전에 이렇게 매수를 해왔던 그런 세력들이 어차피 이제 자기의 이익 보존을 위해서 파는 사람도 있겠고요. 손실 이제 손절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의 거래량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패닉 바잉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개파락이 나타났다는 거는 여기에 미처 팔지 못했던 사람이 그냥 시초가에 내다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시장가가 아니라 그때 이제 매도를 예약을 걸어놨지만 자동을 걸어놨지만 이거가 체결이 안 됐을 때 하락하면서 이렇게 갭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를 보자마자 이제 손절을 걸은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고 또 손절을 걸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개파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항선에 맞불리면서 이렇게 또 매수세가 싸게 사려는 그런 세력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서 이제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개파락을 하게 됨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마저도 진입을 잘못했다라는 판단하에 모두 다 내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포의 끝이 되었을 때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은데 이때 반등할 때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락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단시간 안에 약 30%나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고요. 이때는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을 때죠. 2020년 3월 23일. 이때가 완전 거의 다 바닥이었죠.
그래서 그 바닥을 뚫고 이제 올라가는 그 경사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오랫동안 상승이 이어져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 굉장히 이전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죠. 이렇게 완만한 상승, 안정적인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 할인 가격에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이러면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너도 나도 확실한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정이 이렇게 계속 오랜 기간 동안에 상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불안하면서 계속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해도 되나? 언젠가는 떨어질 텐데.'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들고 있는 사람도 언제 팔지 조정을 기다리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랫동안 여기 참여를 못했던 이제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조정을 기다리게 되고, 그런데 마침 누구나 기다리던 그런 조정이 왔을 때 이제 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를 다시 반등하면서 사람들은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대한 마음의 해소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너도 나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반등이 확실해지면서 확실한 안심이 되니까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들고 있는 사람은 뭐 팔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더 추매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한 지점이 왔다 했을 때는 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2020년 3월 상황, 2월에서 3월 하락기 상황 때처럼 그 직전에도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상승합니다. 완만하게 가다가 이렇게 조정으로 해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러면은, 이런 사인이 나오면은 누가 보더라도 진입을 하겠죠. '아, 이거 확실한 상승이다.' 그래서 갭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게 되죠. 굉장히 가파르게 오게 됩니다. 이때도 지금 상황처럼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었죠. 지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이 오다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어 이제 과열된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다음이 문제인데요. 이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 2020년 상황이죠. 2020년 상황, 지금으로부터 약 1년, 1년도 더 됐죠. 1년도 더 된 상황인데, 거의 2년 다 돼가는 상황인데, 이때의 상황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거를 항상 고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이 붙는 이유는 뭐 되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상승, 그리고 최근에 급상승한 그런 과열된 상황, 그래서 조정기가 언젠가는 오리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불안감, 그리고 악재 뭐 테이퍼링도 있고요. 금리 상승도 있고 물가 상승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버블 붕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도 지금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날에는 이렇게 급하락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락하고 급조정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익이 많이 나고 그 급등한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절과 이익 실현을 하시는 방법. 그런데 이게 또 막상 이렇지만 또 이렇게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욕심을 덜 부릴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욕심을 부릴 것인지, 그런 판단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하지만 과거의 상황이 이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물론 이게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는 한 굳이 이렇게 팔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추세선이 이탈하는 상황에 왔을 때
그때는 너도 나도 이거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처 내 던질 때 자기가 그 미처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개파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항상 마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